돈을 많이 벌어야지. 사람들에게 명성이 높아지는 저런 자리에 가고 싶다. 그렇게만 되면은 행복할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동안에는 행복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정상에 갔다고 한다면 더 잃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젠 잃을 것밖에 없죠. 잃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있겠죠. 자기의 내면의 중요한 욕구, 동기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공할수록 마음이 공허해진다면 분명히 어떤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사람들에게 명성이 높아지는 저런 자리에 가고 싶다. 누구나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만 되면은 행복할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동안에는 행복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정상에 갔다고 한다면 더 잃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젠 잃을 것밖에 없죠. 잃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다 잃은 것 같은데 여전히 뭔가 허전하다면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의 중요한 욕구, 동기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당장 혼자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좀 상담도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또 미리미리 그 마음 공부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내가 뭘 바라는지 잘 알고 특히 조금만 이해를 해보면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인간은 포유동물입니다. 포유동물에 오게 되면 인간의 뇌는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그 속에서 어떤 그 만족감, 행복을 느끼게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가 우리의 반려견, 반려묘가 돼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유도 같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서로 좋아하고 좋아해주고 존중해주고 존중받고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죠. 뭘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건 못지않게 인간도 포유류고 포유류한테 핵심적인 것은 관계입니다. 예로부터 성현들은 사랑과 자비를 인을 강조한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중요한 동기죠. 사랑의 동기, 자비의 동기, 인의 동기. 그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인간은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성취가 뛰어나다고 해도 이 기본적인 관계에서 오는 충족이 없다면 허전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사회적인 성취가 낮다고 자존감 낮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생계가 위험할 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를 갖다가 그렇게 몰아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전철에서 그런 분들 볼 때가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도 가끔 있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아주 다정한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고 대화하고 그런 모습, 다정하게 팔짱 끼고 있는 모습, 그 사람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학교를 나와야 됩니까? 대학교를 나와야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또 인서울 대학교를 나와야 됩니까? 스카이 대학교를 나와야 됩니까? 그 삼성에 들어가야 됩니까? 억대 연봉자야 됩니까? 그래야 그 서로 다정한 눈빛으로 사랑을 나누는 다정한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어려울지도 모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의심하지 않겠어요? 저놈이 정말 나를 인간적으로 좋아서 저러는 거야? 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면 내 권력 때문에 가까이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좋아서 그러는 거야? 사람을 아마 믿지 못할걸요. 권력이 너무 큰 사람, 또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아마 인간관계에서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그 핸디캡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핸디캡을 돈 많은 사람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명예나 돈이나 이런 사회적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 삶의 내면의 정말 중요한 동기, 특히 관계의 동기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좋겠어요. 지구에 와서, 이 지구별에 와서 돈은 많이 벌고 권력도 높게 가졌는데 어떤 사람하고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받는, 진심으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존중받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이 지구별을 떠날 날을 맞게 된다면 슬프지 않을까요? 일단 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위로하고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심리학에서는 자기자비라고 그래서 보통 자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고 고통을 제거해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 자기자비라고 할 때는 먼저 나, 자비의 대상이 나입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 인간들은 이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을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 매우 혹독해요. 마치 지옥에서 온 보스 같은 나가 있어서 다른 나들을 몰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딴짓하면 안 되게. 왜냐하면 자칫하게 되면 이 무한 경쟁에서 루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닥달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모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비난, 자기 혐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종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죠. 자기 비난에 빠지지 않고 중도의 길이라고 할까요? 자기자비로 나가는, 자비라는 말이 너무 조금 예스러운 표현이라고 한다면 요즘 말로 하면 사랑과 자비,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마음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공감해주고 그것을 고통을 제거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 욕구죠. 그런 사랑과 자비의 욕구를 자꾸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도 그 어려운 나를 제일 먼저 내 스스로가 알아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불운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감춰진 은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행운이라고 말했지만 알고 보면은 감춰진 재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늘 그 수용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삶의 목적, 삶의 동기 이것을 분명히 하고 물론 하나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동기들 몇 가지가 어떠한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나가겠구나. 이거를 알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도 불운이다, 행운이다 쉽게 단정짓지 않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불운이었던 것이, 재앙이었던 것이 축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은총인 줄 알았던 것이 재앙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꿈보다 해몽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좀 강하게 밀고 나가고 표현해 보게 되면 세상에 악몽은 없다. 악몽에 해몽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 일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될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거라면 지금 당장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지만 긴 안목에서 볼 때 이것도 받아들여 나갈 수 있을 때 이것과 함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즉 저항함으로써 내 발목에다가 무거운 쇠구슬을 달지 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게 즉 나의 건강한 동기를 이 속에서도 나의 건강한 동기와 인지를 활성화하고 동원시키고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